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2대 총선 선거운동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색의 지역 관련 심판을, 군소정당들은 양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4.10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각 선거구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광주 8개,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70여 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 총선 목표는 4년 전과 같은 18석 모두를 석권하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당대표 출신의 이낙연, 송영길 후보가 나선 광주 광산 을과 서구갑, 무소속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남 일부 선거구가 있는 것은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만으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힘 있는 집권 여당, 속도감 있는 현안 해결을 내세우며 광주 전남 각각 한 석씩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소정당들은 양당 심판론을 내걸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강은미 의원을 필두로,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상임고문을 앞세우고 있고, 개혁신당은 천하람 변호사를 비례순번 2번에 배치하며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비례대표에서 전국적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전략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군소정당들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가운데 광주 전라 지역의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2%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5%를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한편 이번 주 목요일인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선거법 개정으로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누구라도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규격 이내의 소품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이 이전 선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결과는 16일 뒤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 연대 입장을 밝힌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무소속 신성식 후보에 대해 엄중 항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후보가 조국혁신당과 연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성식 후보에 대해 엄중 항의했으며 사과 입장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서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형석 국민의힘 후보, 이성수 진보당 후보, 무소속 신성식 후보 4자 대결이 치러집니다. 22대 총선 전남 지역 후보들 가운데 여수시갑 주철현 후보의 자산 신고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전남 10개 선거구 36명 후보의 재산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여수갑 선거구 주철현 민주당 후보가 32억 4,53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 이계호 민주당 후보가 31억 4,586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10개 선거구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유현주 진보당 후보, 목포시 선거구 소나무당 최대집 후보,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김유성 국민의힘 후보 등 3명이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국가정원의 리뉴얼을 통해 정원 내 남문광장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최근 진행 과정에서 남문광장 개방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리뉴얼 중인 꿈의 다리와 연계해 새로운 개념의 핵심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원 박람회 폐막 이후 폐쇄된 순천만 국가정원. 현재 국가정원은 다음 달 1일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인 재정비 작업들이 한창입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생소한 컨셉으로 튤립 50만 본을 포함한 150만 본의 봄꽃들로 화훼 조경 연출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내부 곳곳은 애니메이션과 AI,
디지털이 접목된 컨텐츠들로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득기 씨는 국가정원 리뉴얼 과정에서 남문광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전격철회했습니다. 대신 남문광장 일원을 새롭게 리뉴얼함으로써 국가정원의 새로운 명소 스페이스업으로 연출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낡은 온실과 또 수로 등을 정비하면서 약 한 4,700평 정도의 공간이 생겼어요. 이거를 우주를 이번에 주제로 삼으면서 여기에 대활주로 같은 새로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무료 공간으로 그대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남문광장과 연결된 꿈의 다리도 상상력을 극대화해 우주선이 다리 위에 내려앉는 모습으로 새롭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우주와 물, 순천만을 주제로 디지털을 융복합한 콘텐츠들이 적용됩니다. 우주선의 돔이 지금 올려져 있고 내부가 우주선 내부 체험들 그리고 원시 순천만 또 하나는 물에 대한 각각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이용한 연출 이런 것들이 다 복합돼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깜짝 놀랄 만한 콘텐츠로 무장이 새롭게 됐습니다. 시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국가정원 남문광장에 대한 개방 계획을 불가피하게 철회했지만 국가정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재기장이 이제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순천시의 새롭고 다양한 실험 정신이 담긴 결과물들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화재 피난 구호입니다. 그런데 우선 대피 위주였던 이 피난 방법이 오히려 인명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피난 구호와 요령이 달라집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목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돼 3분여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식용유가 과열돼서 이렇게 발생한 화재인데 바로 다행스럽게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되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고층 아파트에 의무 설치된 스프링클러 유무에 따라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은 달라집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부분 해당 호수에서 진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소방당국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대피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였던 아파트 화재 피난 구호는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14,000여 건. 이 가운데 90%가 화염이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 않고 발화 지점만 연소된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들로 인한 사망자 174명 가운데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은 71%.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일단 밖으로 대피하면서 오히려 복도나 통로에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우선 대피 위주였던 아파트 화재 피난 요령도 달라졌습니다. 집 안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과 방화문을 닫고 세대에 대기하면서 안내에 따라 대피하고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났거나 집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출입문을 닫은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 혹은 옥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른 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하기보다는 실내에서 구조 요청한 후 대기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지난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1,075명. 이 가운데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434명으로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학교 폭력이 순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학교 폭력 검거 현황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646명 가운데 순천시가 134명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고 목포시 123명, 여수시 87명 등 순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지역 학교 폭력 가해자의 78%가 학생 수가 많은 1급지인 목포, 여수, 순천과 2급지인 광양, 고흥, 나주, 해남, 무안에서 붙잡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가 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했습니다.
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취학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자녀를 둔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34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717명에게 1억 4,910만 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고흥군 교발위는 이와 함께 관내 인문계고 특성화고 입학 성적 우수 장학금과 대학 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과 영어, 한국사, 수학 경시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여수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사업주 또는 건물 관리자, 시민 누구에게나 직접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대여해 생활 공간과 이용 시설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